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9월 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전날에 미국장이 하락폭이 커가지고 아침 우리나라 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4% 하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까지 시가 하락을 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0.93% 거의 치면은 한 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분명 금요일날 아침 시작하기 전에 시가 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다행히 장 분봉을 보시면 장 후반에 아침 시작을 하고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T도 상승이 나왔고 다음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 계속 지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밑에서 받치는 그런 물량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금요일날 나왔었던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갭을 메꾸는 이런 양봉이 때문에 이걸 보고서 진짜 힘이 좋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잠깐 선을 그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여기 전고점을 이 목요일날 뚫어 놨었거든요. 상승을 시켜놓고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개파락을 해가지고 밑으로 빠졌지만 이렇게 장중에 회복을 했다는 거는 이 앞에 전고점을 뚫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나 뭐 장기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모습만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수급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20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또한 이제 오랜만에 개인들의 물량이 1조 2천억 원, 아까 말했던 지수가 이렇게 빠짐으로써 이 밑에서 다시 물량을 다시 사는 동학개미 운동의 동학개미의 힘인지 지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기관이 정말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7,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계속 한번 지켜보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지수의 위치 자체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 코스닥은 뚫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뚫지 못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쌍봉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위치 자체가 지수의 위치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고점으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위치가 고가에 있으면은 들어오기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는 괜찮지만 중장기나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심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영상 중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거래량이 뭐 좀 적어가지고 이것도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 적어서 좀 눈이 안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차트의 모양 자체가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유튜브 종목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뉴스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이 나흘째 100명대로 했다라고 하네요. 원래 200명 이상 넘고 했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166명을 기록했고 23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확산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자릿수 때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공의들 집단 휴진 중단을 한다라는 이슈로 월요일 오전에 더 복귀를 한다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그나마 주식 종목들이랑 연관을 한다면은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겠죠.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나노엔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로봇으로 이제 배달도 하고 주차 방역까지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차트상으로는 크게 로봇 관련하면 이제 로보가 어느 정도 좀 대장으로 가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총리 1% 해가지고 1%차 초접전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안철수 전이 1% 정도 이렇게 받았네요. 요즘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볼 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죠. 에이텍을 보면은 근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이텍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짝도 뜰 수가 있고
또 떠가지고 여기서 다시 추세를 돌려갖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고요. 선 이렇게 타가지고 다시 갈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리스크라는 건 이제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 이 바닥에서 여기 만원대에서 벌써 47,000원이면은 5배까지 거의 올랐죠. 못해도 4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제 차익 실현에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쓰니까 팔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게 본능이죠. 그런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여기서 좀 만들어 가나 싶었는데, 일단 월요일날 움직임을 봐야죠. 앞에 이 저점, 여기 있는 저점 구간을 아직 깨진 않고 양봉으로 버텼는데요.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자리를 만들어 가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저는 일단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에이텍TN이나 몇 개 종목들이 있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위치는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 종목을 매매는 않을 거고, 이낙연 관련주 한번 볼까요? 남선알미늄, 저도 이게 미리 찾아보고 한 게 아니라서 한번 보는데, 남선알미늄은 크게 없고, 이월드도 뭐 크게 없네요. 국철강, 남아토가 그렇고 뭐 움직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 그냥 보고서 차트가 괜찮으면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싶은데 아직 큰 움직임은 없고,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안랩 해가지고 K 뉴딜로 엮여가지고 또 금요일날 또 했더라고요. 다음 써니전자 대장주죠. 근데 얘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이거든요. 차트의 위치 자체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통신 관련돼서 이 기술 두 건이 ITU에서 국제표준 예비 승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넷이나 우리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넷이 이제 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진짜 한 목요일 금요일만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이슈를 아직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그 중국 주석 연내 방안 적극 추진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 이러면 이제 중국이랑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화장들도 눈여겨보면 좋고요. 요즘 이츠한불이라는 종목이 잘 갔다가 요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요즘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며칠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매매를 해볼 만한 근거는 없고요. 이게 좀 더 움직임을 만들어 가면 좋은데, 큰 추세에서는 아까 에이텍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2,000에서 39,000원 하면은 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진짜 내용이 뜨고 하면은 다른 차트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차트가 또 움직일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할 거고,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이 맞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근데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슈 중에 이제 수젠텍, 한국 기업 최초로 항체 진단 키트 FDA, EUA 승인이 났다라고 하네요. 카페 회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요일날 얘가 상승을 또 좋게 했더라고요. 크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이거를 이제 시가 갭이 좀 뜰 수도 있죠. 이 뉴스에 반응을 해. 그러면 월요일날 떴을 때 어디서 매매를 하면 좋냐? 한 42,600원 이런 거 돌파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파를 했을 때, 특정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돌파 매매는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냐, 그냥 시나리오를 몇 개 짜보는 겁니다. 시가가 한 이제 반을 해가지고 15,000원 위에서 한다. 그럼 15,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5,000원 첫 번째 시나리오 15,000원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런 단기적인 박스를, 앞에 정고점들이죠. 이 정고점을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시가가 또 높게 뜹니다. 높게 떴다가 그러니까 시가가 뜬 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월요일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월요일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시가가 보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거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특정한 가격선이 있죠. 뭐 이런 44,700원 이런 구간도 이제 앞에 정고점을 뚫어가는 곳이니까 이런 데서 또 돌파를 하면은 매수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돌파 매매를 해가지고. 저는 돌파 매매는 못 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가가 똑같이 보합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럼 저는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이 안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갭이 떠가지고 주가가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얘는 떨어지면 잡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뉴스가 이제 북한 미사일 쏠지도 모른다는 뉴스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카페 회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LBM 시험 발사 관련돼가지고, 이 관련된 주는 이제 최근에 잘 올라갔던 이제 스페코죠. 근데 스페코 그냥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는 잘 안 하고요. 이런 데서는 이제 안 합니다. 스페코는 일단 방산주긴 한데 이 방산주 말고도 다른 이슈로 상승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K뉴딜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역겹고, 스페코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방산주로서 또 내일 갭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갭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승을 했을 때 어떻게 보냐, 이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을 할 만한 게.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이 구간이 그냥 6,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여기서 100%가 올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매를 안 할 거고, 다른 방산주들을 한번 봐야죠. 그동안 이제 이거 유튜브 종목 뽑아놨던 빅텍입니다. 빅텍은 충분히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 매집에 맞춰 북한 저런 이슈가 하나씩 뜨면은 언제든지 상승을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10% 20%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 그런 거를 생각해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습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월요일날 이게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갭이 떠가지고 특정 구간을 지지한 다음에 상승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일단조도 빅텍보다는 요즘 움직임이 최근 모습만 봤을 때 모습이 좋더라고요. 얘도 뭔가 방산주로서 같이 월요일날 이슈에 반응을 해가지고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모습 자체도 좋아 보입니다. 한일 단조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WA에서 스테로이드 쓰고 나니까 코로나 사망률 크게 줄어든다라는 그 뉴스가 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요. 저희 이제 회원님께서 오셨는데, 스테로이드제, 덱타메타손 관련주들 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요즘 신일제약 뭐 많이 잘 올랐죠. 다음 경동제약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봐둔 게 있는데,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은 이거를 이따가 유튜브 종목으로 좀 넣을까 싶은데요. 얘는 덱사메타손 관련주기도 하고 히드로코르티손 그 생산업체로서 관련주라고도 하더라고요. 돼지열병 관련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이슈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 터진 것들을 보고 거래량 나오는 것과 차트의 움직임만 봤을 때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그냥 여기 박스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박스를 그었을 때 이렇게 긋지 말고 좀 크게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긋는 게 편할 것 같네요. 보시면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 종가상 보시면 6월 4일 이날 빼고는 종가상으로 넘는 날이, 이 선을 넘는 날이 크게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넘긴 했지만 바로 다음날 조정이 나왔고, 지금 계속 여기가 다 지금 저항으로, 종가상 이렇게 저항으로 뚫지를 못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돌파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온 모습인데, 그럼 평소랑은 다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집 자체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이 아니네요. 이게 18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집을 했었고,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고, 그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한 2년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전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냐, 여기서 이 구간,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그어 놓은 곳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아무리 이제 좋더라도 가격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급하게 또 상승을 좀 이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이 5일선을 타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얘가 지금 이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한 번 깰 수가 있는 겁니다. 깰 수 있어요. 왜냐, 지금 5일선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게 타고 가는 거는 물론 이제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 세력들이나 아니면 지수 상황 자체를 또 어떻게 확인해보 지수 상황에 맞춰서 또 얘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도 있지만 한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죠. 갈 것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놨지만 떨어지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는, 그래서 얘를 한번 유튜브 종목으로 한번 넣어볼까 하고요. 다음 유유제약도 최근 모습이 좀 많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는 어떤 관련주냐, 그 윤 의원 그 관련주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서울시장을 출마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하는 입장이라서 정치랑은 관계없이 그냥 최근에 이슈가 있는 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유유제약이 좀 관련주로도 엮였고, 차트 자체도 지금 단기간에 이 전체적인 역대 그 정고점들이 있는데요. 이 정고점 구간을 좀 뚫으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도 지금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지만, 여기 이 박스권 안으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질 때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도 나중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구간만 뚫고 나면은 언제든지 신고가로 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주랑은 좀 다르고요. 일단 아무튼 그런 이슈로도 지금 엮여 있고, 차트 자체가 좋아가지고 한번 넣어놓고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종목들 좀 모아놓는 거 보면은 모나미죠. 예, 모나미를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스가, 이름이 좀 어려워갖고 검색을 했네요. 스가 요시대 내각 장관이죠. 예, 이 인물이 이제 후임으로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아베 전 총리가 아무래도 한일 관계로 이제 마찰이 많았죠. 근데 이 스가 장관도 이 아베 전 총리랑 이제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애국주 이 모나미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럼 이제 모나미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잡냐? 모나미를 잡을 거면 이제 특정한 구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돌파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월요일날 움직임을 보고서 매매를 할 건데, 돌파를 하면은 그 돌파에 맞춰서 매수를 또 해볼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거는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생각해서 매수를 해볼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나오면서 흡입 관련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흡입으로도 전염이 된다 해서 그 관련으로 이 유바이오로직스 그동안 상승을 크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상승을 이제 급하게 했죠. 급하게 하면서 얘가 조정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최근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도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넣어놓고 그냥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 이거를 올라갈 얘도 똑같이 돌파가 나오면은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한 26,500원 정도,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은 한번 돌파로 잡아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돌파 상승이 아니면 이제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을 하면은 그때 하락할 때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일단조 아까 봤죠? 한일단조 내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얘도 근데 일단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로 상승을 좀 했었고, 이제 요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이 하나솔루션이 되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 관련주기도 하고, 얘도 그냥 넣어놓고 움직임을 지켜보려고 하고요. 이제 수젠텍은 약간 봤고,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저희가 손절을 잡고, 여기 손절을 잡고, 여기 손절을 잡고,
매수 여기서 1차 2차 매수를 했는데 깨졌습니다. 깨져갖고 손절이 나왔고요. 근데 다시 한번 깨고 나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더라고요. 여기 한번 바닥, 여기 바닥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날도 상승이 나와줬었고, 얘는 한번 앞에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버릴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눈여겨보고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얘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얘를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볼 겁니다. 떨어질 때 사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종목으로 넣어볼까 하고요. 예,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코로나19 이제 제약산으로 해가지고, 아니 혹은 이제 앞에 5월 달에 상승을 했던 게 QR코드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빅텍 아까 말했죠. 미코도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7,000원일 때보다 지금 여기 이제 18,000원이면은 이제 이상 올랐죠. 배 정도. 이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넣어놓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도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저는 항상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제 이 상승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이제 조정이 나오냐,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냐 이거는 맞출 수는 없죠. 되도록이면은 제가 유리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구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양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밑에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기 밑에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오면은 한번 잡아가지고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손절을 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거는 아까 이 바닥권,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단기가 아니죠, 이 바닥에서 벌써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은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고, 좀 크게 앞에서 여기서 큰 상승이 한 2018년도에 큰 상승 나왔거든요. 한 여기서 10배 이상 나왔어요. 10배가 나왔는데, 이렇게 10배가 나온 종목이 이제 하락을 이렇게 계속 거쳐가면서 최근에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 추세선을 잠깐 긋겠습니다. 이 좀 큰 건 아닌데, 그동안에 여기서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고점을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데 뚫지를 못하다가 최근 모습 한 3개월, 잠깐만요. 얘 한 5월 초부터 해가지고 3, 4개월 정도 박스를 만들면서 좀 추세를 돌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이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기다리는 게 좀 편하시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이런 동성제약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매수를,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밑에 살짝 떨어질 때 이렇게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해보면 되거든요. 한국바이오젠도 최근 차트 모습을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차트를 좀 만들어 가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한번 나왔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제 빠지고 다시 여기서 상승을 해가지고 재차 이제 돌림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금속이 이때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이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근데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지금 이런 게 거래량이 이렇게 잡히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크게 여기는 좀 팔았지만 크게 여기서 매도의 거래량이 나온 게 많이 없습니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를 다시 해놓은 거고요. 매수를 했고요. 보시면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세력들이 여기 이 봉이죠. 이 봉에서 이만큼의 거래량,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매도가 좀 중간중간 있겠지만, 근데 매수의 거래량이 크다고 보고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를 옆으로 늘려보면은 지금 얘네가 지금 평단가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일단 매수 구간이 여기서 자기들의 물량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또 평단가 매수를 여기 하면서
이제 평단가를 좀 맞춰 갔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상승이 한번 매수의 움직임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별 움직임이 없다가 단기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움직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모아놓고 또 그 동성제약이랑 똑같습니다. 동성제약처럼 그냥 이런 거 돈이 있으시다면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 잘하시면 이런 거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몇 달,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제약품 대웅도 최근 모습이 괜찮더라고요. 대웅은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매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하려면은 중국 때리기가 계속 하겠죠. 중국 때리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 주가 상태는 높습니다. 바닥권에 비해서 벌써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들이 차트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넣어놓고 보고 있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나온 걸 보면은 HLB 생명과학이 모습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새로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저는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안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 안 주고 가면은 뭐 버려야죠. 그러니까 막 상승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생각으로 들고 있는 거고요. 일양약품도 지금 차트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 가더라고요. 얘도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도 똑같이 이 밑에서 여기는 한 3배, 4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움직임 가지고는 아직 매수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뭐 상승이 나오든지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보고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셀레믹스, 뭐 대웅제약도 단기적인 바닥권, 그러니까 동성제약이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거든요. 메리트 있는 그 가격대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 넥슨 GT도 움직임을 한번 보고 있고요. 캠트로스가 좀 높은 관점이긴 한데 되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인 모습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얘도 특정 구간이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는 한번 모아가 볼 생각이긴 합니다. 드림텍, 다음 레몬이죠. 레몬도 옛날부터 뽑아놨었던 종목이긴 하고, 잠깐 오랜만에 S맥 한 번만 보는데, S맥 그동안 유튜브 종목으로 넣어 놓으면서 정말 긴 매집을 했습니다. 긴 매집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넣어 놓으세요. 저도 이렇게 넣어 놓고 이제 버리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넣어 놓고 보시면 되고, 레몬이라는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싼 구간에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으로 와 있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에 오는 겁니다. 얘는 뭐 혈장치료 관련주이기도 하고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노엔텍이 아까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얘가 또 원격 의료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 가더라고요. 월요일날 일단 있었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된 언급은만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노엔텍도 지켜보고 있고, 현대약품도 모양은 조금 좋진 않지만 얘도 충분히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 힘스는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상승을 한번 기다리고 있고, 대원제약도 덱사메타손 관련주기도 하죠. 얘도 앞에 큰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동안 상승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 단기적이지만 여기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동화약품도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5만원에서 지금 거의 7배까지 올라왔던, 5만원에 5천원에서 한 7배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는 모양을 하나 또 만들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긴 하지만 이제 손절을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은 있긴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힘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동화약품 물론 또 밑에서 좀 떨어지는 걸 기다렸는데 안 오면 이제 놓치는 거죠. 제 유튜브 종목을 이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는 않을까 합니다. 방금 이렇게 종목들 보여드린 게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저희 그 카페 바닥스탁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올려드리고 있고요. 스윙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냥 그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그냥 유튜브는 이렇게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단기적인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추천을 잘 안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들 이렇게 보고서 유튜브에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 K 뉴딜 관련주들이 좀 핫할 것 같은데, 이렇게 뉴딜 관련돼서 2차전지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여기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수요일날 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여기 뽑아놨던 종목들 한 번씩 돌아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합니다.